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2020년 그 새해 첫 팟캐스트로 우리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신 정선장 박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장 박사님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세운연구소에 많은 중책을 담당하셨고 올해는 북한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선장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회의를 했는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것 내용도 궁금하지만 이게 4일 동안이나 진행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저도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4일 하면 이게 간단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 회의를 하고 시진핑 주석이 회의를 할 때도 뭐 3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면은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회의도 그런데 4일간 했다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먼저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떠한 위상을 갖는 기구인지부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는 노동당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규약상 보통 5년이나 6년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10년 만에 한번 개최되기도 하고 뭐 30여 년 만에 개최되기도 하고 그렇게 매우 드물게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뭐 한 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개최되어서 과거에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든가 뭐 경제 총력 노선과 같은 중요한 노선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인사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동당 대회보다 북한의 정치 변동, 정책 노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이제 작년 4월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모두 4차례 개최되었는데 모두 당일로 하루 당일로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처럼 4일간이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논의할 그런 의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어요. 그죠? 예, 그만 말씀하신 이제 2013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마다 이제 1월 1일 마치 서양 지도자처럼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 신년사를 이제 대체한 격이 됐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북한이 김일성 시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2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번처럼 개최해서 그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12월 말에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긴 연설을 하고 그것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년사를 생략한 것이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북한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무려 신년사보다 1.5배 정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회의 보도보다 새로운 뭐 그런 내용을 신년사에 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원회의 보도로 신년사를 가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전원회의를 이렇게 길게 또 오히려 더 자세하게 한 셈인데 신년사를 한다고 또 신년사 내용이 또 전원회의하고 내용이 또 틀려버리면 그것도 또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번에 새로운 노선인데 이걸 보면 이제 정면 돌파 노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들으면 이제 뭐 새로운 결심, 뭐 이렇게 심지어 이제 무섭게까지 느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특별히 이게 북미 회담이 좀 교착된 상태에서 정면 돌파 노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말 시한이 지나면서 북한은 미국과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재를 정면 돌파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약칭해서 정면 돌파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2018년과 2019년 이제 핵실험을 중단하고 ICBM 시험 발사 중단하고 핵실험장도 폐기했는데 그 대가로 미국에게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받은 그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정면 대립은 장기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북한의 자강력을 강화하고 이제 그 북한의 전략 무기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이런 것이 새로운 노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언급한 게 이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다라고 그래서 좀 말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인데 이런 충격적인 실제 행동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이제 군사 정책으로 위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고 또 남한의 첨단 무기를 이제 도입을 가져옴으로써 반입함으로써 북한을 위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바지선이라든가 그런 데서 SLBM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은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은 SLBM 실전 배치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만약 북한이 이제 동해 안에서가 아니라 잠수함을 이끌고 태평양 한반도에 가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북중 관계도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다탄두 ICBM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상당히 큰 충격을 외부 세계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고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과시하겠다는 걸 이제 행동으로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새로운 한 해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북한이 연말에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을 4일간이나 평양에 불러놓고서 치열하게 북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보다 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 전략, 외교안보 대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전략을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외교안보 전략 라인이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라면은 늦지 않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한국의 외교안보 대북 전문가들을 지혜를 모아서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핵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면 좋지만은 지금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질적인 영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면은 수년 내 북한은 5, 60개 더 나아가 1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한국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북 간의 군사적 전략 균형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팟캐스트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또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타개해 나갈 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나중에 팟캐스트로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조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